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임종묵 스마트도시 기획팀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01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36억 4,5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 도시가 소관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익과 이자 반납금 906만 9천 원,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위탁 사업비 정산 반환금 10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42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88억 7,2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5,666만 2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43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 사업과 센터 운영 등에서 자문수당, 참석수당 등 잔액과 사무실 통합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 등 8,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00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세출 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집행잔액과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계약 잔액 등 4,271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유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미래전략과 소관 청정수도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4억 원, 도시철도과 소관 지상철도 지하화 타당성 종역 및 기본구상 용역 5억 원, 274쪽 평택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152만 4천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비 47억 3,077만 9천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비 3억 7천만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준공식이 미도래 등으로 인해 명시유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3,273만 3천 원 증액된 296억 1,4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29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미래첨단과 소관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8억 1,8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도시과 소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8억 6,2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도시철도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 20억 원과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지방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59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88억 7,5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과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미래전략과는 전년 대비 122억 3,284만 9천 원을 감액한 71억 9,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사업으로 인공지능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AI 시대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시민교육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수당, 법률 검토, 국외 업무 여비 등 총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지속가능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2,785만 6천 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시민공약 평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마을공동체 지원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비 1억 8,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및 이웃분쟁 조정센터 위탁금 등 4억 5,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시비부담금 9억 원,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수소 실증평가 및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사업비 도비 시비 합쳐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미래 모빌리티 부품기업 컨설팅 및 워킹그룹 운영 공기관 위탁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4년도 산업부 전기차 고전화 배터리 충전 모듈 통합 성능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과 공공구매 상담에 우수부서 포상금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보조금 2억 2,7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보조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과 판로 지원, 공정력 활성화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과 예비 마을 기업 지정 사업 등 2개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520만 원을 감액한 70억 6,1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기업 유치 및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2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4,99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기술개발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562만 원을 감액한 22억 8,0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 제조, 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8억 9,533만 원을 감액한 121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지원과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발굴 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비 1억,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비에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6쪽 도심의 체계적 정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30년 평택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평지역 도시재생 사업비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3억 원과 빈집 정비 지원 사업 2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229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340만 원과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에 1억 3천만 원을,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1억 원, 방범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통합 유지 관리비로 45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53억 9,741만 원을 증액한 224억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제역 복합 한승센터 구축 사업 투자 설명에 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 원과 행사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2차분 공사비 210억, 감리용역 2차분 1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과 이자 수입을 더한 31억 7,992만 9천 원입니다. 294쪽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 6,714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27억 원, 서정동 조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역량 강화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01쪽입니다. 스마트 도시과소관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 총 57억 6,10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및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는 지금 도시철도과는 페이지는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300억을. 네, 200억입니다. 200억이에요? 네, 네. 200억 추격 100억 해가지고 300억 예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총은 저희가 이제 400억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내년도 저기는 200. 내년엔 200억이에요. 네, 네, 네. 자, 그럼 경기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차입을 하시는 건데 우리 시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차입할 때?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재부하고 경기도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이자율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자율도 결정이 안 되고 신용 등급도 지금 몇 등급으로 지금 저희가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300억에서 200억인데 2025년에는 200억, 400억에서 네. 400억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습니까?
등급은 제가 모르겠고요. 모르시면 어떻게 네. 하십니까? 차입을 하시면서 금리 생각 안 하십니까? 금리는 저희가 이제 최대치 3.5%를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3.5%면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최대치를 잡아놓고 있는 그럼 거고요. 최저치는 얼마를 보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지방채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거 빚을 내는 건데 지금 지방채 그 한도가 얼마입니까? 우리 국장님, 평택시 지방채 한도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총 한도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십니까? 빚을 내서 오는데 평택시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올지 계산도 안 하시고 등급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쓰고 중장기 계획 세우지 않으십니까? 중장기 계획 세우시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인데 어떻게 그 예산액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계획을 안 잡고 계시고 그러면 그 예산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그 차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한도액 기준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전년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전반적으로 빚을 내올 때 일반 가정에서도 월급 기준에서 우리가 그 몇 퍼센트라는 게 신용 그 시중은행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지자체 살림을 하면서 우선은 그 부서는 아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그 200억 지금 2025년에 200억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총 400억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데 그게 평택시 지방채 한도액의 몇 퍼센트가 되고 어느 정도의 그 예산 범주 안에 있는지 예산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시 평가 등급도 지금 몇 등급인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악 3.5%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율. 앞으로 예산을 갖고 오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겠지만 도시철도 과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 이거 저희들이 승인 안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예산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율이 높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갚을 수 있는 상환 조건이나 이런 부분 조기 상환도 가능한지 조기 상환에 있어서 어떤 그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지방채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그 지역개발 기금에서 빌려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200억, 400억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촘촘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최악은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금리 기금에서 차입해 올 때 그 이율이 높으면 그만큼 시에 부담이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한 계획 없이 지방채 계획을 하셨다는 거는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진행되는 사항이나 등급 나온 거, 그다음에 이율, 뭐 저희들이 가장 나쁜 최악의 경우 3.5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뭐 더 훨씬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평택시 신용 등급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업설명서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수행비서 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기본 이제 인건비가 매년 상승분에 반영이 돼서 오른 게 아니고 당초보다 올랐어요. 신규로 지금 채용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인력 채용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금 올 연말까지가 이제 종료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본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예산 이제 그 지침으로 단가를 정해져서 제가 좀 아까 내려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상승분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상승분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아까 제가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관용 차량 유지비는 지금 연식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부서에 있는 게. 타 부서보다 관용 차량 유지비가 조금 비싸요. 이건 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회계과에서 오는 대로 자료에 그 요구에 넣으시는 거죠? 파악은 안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식은 3년 차 됐습니다. 아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자, 11페이지 외국교육기관 법률 검토 용역비가 굉장히 셉니다. 5개월 동안 2천만 원씩 1억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국제학교 이제 선정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할 그 예산이고 네, 관리비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상 기관이 국내 법인도 아니고 외국 학교 법인이다 보니까 그 앞으로 계약 조건들도 잘 정해야 되고 그거를 그 외국 교육기관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계약을 잘못 체결하면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계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좀 계산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 국제학교 있는 데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초창기에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액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 정도가 들은 걸로 알고 법률 있습니다. 검토비가요. 법률 검토와 유치 대행까지 해가지고. 그건 유치 대행까지니까 저는 법률 검토비를 지금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예. 법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금액 중에서 법률 부분이 얼마인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요. 거기도 그 확인이 안 되면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른 지역이 또 하나 있죠. 국제학교. 거기는 법률 검토비가 얼마가 책정이 돼서 쓰셨나요? 네, 거기도 정확히 좀 파악은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에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3년 전에 진행이 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비를 얼마를 받았는지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씩 5개월이요. 지금 이제 그 건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추산해 봤을 때 이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노폼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유치가 안 되면은 쓸 수도 있고 쓰지도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진행하다가 좀 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르면 뭐 아니요. 추가로 또 저하고 계산할 지금 수도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저는 자녀 예산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쓸 수도 있고 쓰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잡은 건데요. 최대한은 얼마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최대로는 한 1억 5천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좀 줄여서 봤을 때 1억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전에 할 때 그 김현장하고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현장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김현장하고 할 때 보통 이제 건에 따라서 이제 네.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한 번 자문 받을 때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현장하고 할 예,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어차피 김현장 안에 왜 국제 변호사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기왕이면 저희가 뭐 다른 로펌에도 국제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이제 김현장을 좀 염두해 두고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요번에도 예, 김현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펌 관계는 어차피 이제 그쪽에 국제적인 계약 관계 경험이 있는 대형 로펌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그 건마다 사실은 금액은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검토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예, 차이는 있습니다. 국제학교 예산 지금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드는 예산을.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 준비비,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초기 운영비는 몇 년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10년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내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협상 내용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서서 이번에 설명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정 공모 할 때 지침으로 이제 나갔는데요. 10년 이내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10년 이내 그내면은 3년, 5년, 7년, 8년을 얘기합니까? 10년을 봅니까? 상식선에서 여쭤봅니다. 네, 10년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피해 가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15페이지 시민 공약단 공약평가단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평택시는 몇 명을 하고 계십니까? 한 40명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여 명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운영은 3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명 하고 있습니까? 매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전체 이제 공약단 모집 대상 모집하고 모집 기간하고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들 숙지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 형태로 매니페스토 실천 알고 본부에서 있습니다. 네네 사전에 이제 모집단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있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단에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거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 운영으로 지금 위탁을 줘서 용역으로 지금 2,200만 원을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 공약 그 평가단이 내실 있게 공약을 잘 평가를 하는지 알으려면 세부적인 지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떤 평가단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알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제외 대상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이 금액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실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못 하겠죠. 본 의원은. 그럼 예산 2,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해드립니까? 시장의 직계 가족이나 정당의 주요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평가단에서 평가가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평가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정확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실국에도 이야기를 쭉 했었던 부분인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위원회 참석 수당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하신 데들이 대부분인데 이 10명은 어떻게 돼서 10명이 나온 겁니까? 10명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구성을 하면서 분야별로 이제 필요한 인원을 하다 보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래도 대략 한 10명 수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1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평택시 뭐 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이 수당이 나가는데 10명에서 뭐 15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위원 수가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안의 많고 적음이나 사안의 어떤 그 깊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원회 수가 좀 가감이 돼야 되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그냥 매년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좀 더 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나 어떤 그 부분들이 분명히 뭐 많다고 해서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행사비나 어떤 그 사업비를 줄이는 거에는 다 그냥 실링제에 의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정작 매달, 매월, 매년 나가는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 하시면 회의록은 작성들을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회의록 작성 다 하시고 그 회의록을 보고 요점 정리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제출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문을 했는지 회의 내용에서 무엇이 오고 갔는지 어떤 위원이 제대로 위원회 활동을 했는지 수당이 적법하게 나갔는지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드립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는 관점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 나서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올해는 삭감을 할 수 있는 전액 삭감이 아니면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몇 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원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왜 만드십니까? 혹시 그 위원회들 두고 계신데 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신 과장님들 다 계세요? 지금 자신 있게 의회에다가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위원회들 갖고 계세요? 중간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수는 대개 이제 조례로 정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위원회 기능에 따라 숫자는 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들은 대개 이제 회의록 작성이 될 거고요. 그 안 되고 외에는 있습니다. 그냥 회의 결과 정도로 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근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나 상위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겁니다. 평택시가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그 기금이나 어떤 그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고 모든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저희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자료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참석만 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이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예산의 적적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후 분쟁 조정인 워크숍 2회가 있는데 대상은 누굽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웃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10개 이제 마을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웃 분쟁 상담 교육을 받고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 분쟁 상담을 받으시고 사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워크숍이 그렇게 교육을 이수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웃 분쟁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후에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고소고발까지 간 상황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공공생활에 대한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려면 강사나 이런 분들도 워크숍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같이 소통하는 이런 워크숍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여쭤본 겁니다. 없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대상자들이 이해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강사만 워크숍을 하실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다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관계 형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더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이 있어야지만 이런 이웃 분쟁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 관리 연구를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은 경년제로 하십니까? 요 부분은 이제 매년 그 운영 사항들을 보면서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까? 그 기존에 이제 운영됐던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이해관계인 의견도 수렴해서 이제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몇 % 방향성이 잡힙니까? 이 5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셔서 그 파악이 안 됐는데 매년 갈등 관리 연구로 500을 계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실효성이나 어떤 목적성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좀 확인은 안 되지만 그 매년 그 개선점을 찾고 그 발전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교육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워크숍은 당사자기 때문에 이 연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 5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료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센터에서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 그러면 여기 연구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자문료라고 하셔야죠. 연구라는 뜻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문하고 연구는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설명은 자문으로 하셨어요. 자문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 자문료로만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럼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주는 이제 전문가 자문료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얼마씩 나갑니까? 자문료는 몇 명에게 몇 회?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보자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큰 것만 보고 삭감하고 하는 게 평택시 의회 의원님들이 아니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금 예산 편성한 거 갖고 들어오면 관행적으로 매년 위탁을 주고 보조 사업으로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 힘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보조 사업으로 주고 했었던 부분에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 편성 지금 내역서를 보면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 기금 운영 계획안들 보셨죠? 국장님 보셨죠? 저희 국거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전체를 다 보진 못했고요. 예. 정부에서 내려보낸 2025년도 핵심 정책 사업 지원 사례 같은 거를 보셔야지만 공모 사업들을 하실 텐데 우리 철도과도 그렇고 미래첨단 산업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야지만 예산 계획서 세우지 않으십니까? 정부에서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낼 건지 어떤 게 정책 사업인지 거기에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편승을 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공모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지에 대한 계획안들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대비 경제 사회 질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2025년 정부 시책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래첨단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한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워갖고 오시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먼저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면 유사한 공모 사업을 따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과 과장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일을 진행시키는 거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미래전략국 자료를 보면 보조 사업이나 위탁 수탁 사업은 많지는 않은데 보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다 해갖고 왔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수소 충전시설 운영비 중 이익 정산분 사후 세입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된 거를 세입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요. 네. 그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시간을 끌면 서로가 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쪽도 제가 궁금한 게 상실이 많거든요. 포럼 대행 용역이 3천만 원이에요.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이거 위탁 사업이에요? 그럼 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거를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이것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더 이상 질문을 못 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예산을 보면요.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37페이지 보시면 도로 시설물 정비예요. 포트홀 반사경 배수로 이런 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소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는 포승 원정지구 산업단지입니다. 그 산업단지는 관리 주체에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에도 제가 이 질문 똑같이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초하고 잡목 제거가 지금 1200이에요.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이제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 금액이 사용할 일이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산단 뒤쪽에 있는 도로 부분인데요. 그쪽까지는 이제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잡목이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이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고 중대규모 생산 시설도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거기를 출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년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 정도는 빠지겠지만 제초하고 잡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있죠? 우리 평택시는 아니지만 아, 예, 천안에 지금 네, 이제 천안에 준비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28년 12월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송도에서는 오늘부터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워킹 그룹까지 했는데 워킹 그룹은 지금 몇 개의 기업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워킹 그룹으로 참여되는 이제 기업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대부분 이제 기업 관계자인데 기업 관계자, 전문가, 이제 교수님들로 그럼 이렇게 몇 명입니까? 총 35명입니다. 35명이 운영을 2천만 원 예산을 쓰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이 2천만 원? 지금 이제 분과별로 몇 이제 개의 분과입니까? 5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는 4개의 분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UAM 관련한 또 도심 항공교통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으로는 몇 개의 분과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5개의 분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 모빌리티는 지금 뭐 스마트가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핵심입니까? 지금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전동화가 핵심입니다. 평택시는 전동화만이에요. 스마트화는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포함이 됐지만 핵심이 그러니까 전동이에요? 주요한 부분이 이제 전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부품 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죠, 평택시에.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컨설팅은 매년 이렇게 5개사만 해줍니까? 희망하는 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그 어떤 사업 그 성과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돼서 그 도움을 주면 훨씬 더 빠르게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업을 찾아내서 하십니까? 네, 찾아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신청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신청을 하는 데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데하고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게 이게 그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이 1,0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몇 퍼센트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몇 퍼센트는 신청을 한 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그 우리 시의 어떤 가고자 하는 모빌리티 이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금 더 빨리 될 거예요. 우리가 적극성을 띠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사업이 진취적으로 나가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가게는 그만큼 늦어지죠.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송도나 천안에서 이렇게 도사업, 국가사업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 후발주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계획을 하신다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평택항 주변에 이제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 방향성을 전반적인 네.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종합돼서 그 특화 단지로 이렇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럼 몇 년 방향들을 정도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준비 과정이 한 3년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8년도에는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지정을 하세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네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가 훨씬 더 예산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의원님 말씀처럼 부품 기업 컨설팅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고 특화 단지 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워킹 그룹 전문가 자문들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제 법령이 만들어졌고 이제 국가에서도 그 지원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양성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과제가 나오면 저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냥 계획만 하셔서 안 되면 안 됐네 이러면은 이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어떤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업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그 UAM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평택시는? UAM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관련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제도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워킹 그룹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나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사업 방향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초기 단계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방향성이니까 좀 참여를 하면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내지는 지금 그 워킹 그룹에서 나오는 주제에서도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정부 시책의 5대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그냥 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7천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으로 또 올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지난해에 저희가 미래자동차 포럼을 관련 기업체들과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포럼 예산을 이번에는 못 담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좀 그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얼마나 한 포럼에 8천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면서도 금액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많다고 그럴까봐.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500만 원 얘기하면서 규모 있게 정말 내실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금액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 그 미래전략과의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제가 그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엄청나게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대답하시는 거에 있어서 서면으로 받든지 따로 설명을 받아야지 이 자리에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는데요. 전반적인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지금 사업을 주도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실수는 계획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촘촘하게 좀 세워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